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아를 언제 뺄까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 시간에 그 치아가 있을 때 뿌리가 있으면 치아 머리 부분 혹은 치아 자체가 상해서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치조골이랑 잇몸이랑 이런 치아 주변의 조직들을 전부 치아 주위 조직이다 라고 해서 치주 조직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치아 주변의 조직들이 어느 정도 상했을 때, 정확하게는 치아 주변의 뼈가 어느 정도 녹았을 때 치과에서 발치를 고려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치아가 있습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금니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치아 주변에 뼈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뼈가 이렇게 반 정도 녹을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한쪽 뿌리는 괜찮은데 하나의 뿌리가 이렇게 녹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치아 뿌리 자체가 이렇게 많이 녹았을 때, 1번 같은 경우에는 치아의 뼈가 이런 식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치아를 한 반 정도까지 녹았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일단 발치는 당연히 하지 않겠죠. 다만 치아의 뿌리가, 우리가 이제 한자를 쓰면 치근이라고 하는데, 치아의 뿌리가 갈라지는 부위, 이 부위를 치근 가지가 갈라진다, 분지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지 지자고 이게 나누어질 분자라서 치아 뿌리 하나하나를 일종의 나뭇가지라고 비유를 했을 때 치아의 가지가 나뉘어지는 부분인데, 뼈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1번만큼 뼈가 녹았을 때는 치아의 치근 분지부가 이제 밑으로 뼈가 녹게 되잖아요. 뼈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상 위에 잇몸은 뼈가 녹더라도 비슷하게 그냥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서 잇몸의 높이입니다. 뼈가 녹은 게 겉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음식물들이 식사를 하면서 보면 이 틈으로 점점점 들어가요. 치근 분지부가 이렇게 밑으로 뼈가 녹았을 때는 이런 쪽으로 음식물이 끼었을 때 이게 잘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치를 아무리 해도 뺄 수가 없고, 치과에서 마취를 하고 열심히 긁어낸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깨끗하게 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치근 분지부 밑에까지 뼈가 녹은 경우에는 정말 예의주시, 그리고 주기적으로 적어도 4에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치과에 들리셔가지고 잇몸 치료를 꾸준히 받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치주 조직이 흡수되는 원인, 치주 조직이 녹는 원인은 치석이 쌓이면서 그렇거든요. 전 시간에 말씀드린 방어벽, 그런 부분들이 치석이 쌓이면서 이 세균들이 막 방어벽을 녹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뼈까지 균이 다다라서 뼈를 흡수시키는 거기 때문에 치석을 먼저 떼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치주 조직이 점점 상실하면서 치아가 동요도라는 게 점점 생기게 됩니다. 움직이게 되죠. 씹을 때마다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받았을 때 치아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치아 주변의 조직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치아 주변에 뼈가 녹는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좀 덜 받게 하기 위한 교합 조정이라는 술식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치과에 가셔서 치석을 깨끗하게 주기적으로 제거하고, 특별하게 더 힘을 많이 받거나 그러면 교합 조정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술식을 통해서 그 치주 조직의 건강을 최대한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1번까지 뼈가 녹았다라고 하면 이 치아를 빼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치주염이라는 것은, 치아 주위 조직에 생기는 이 치주염은 정말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냥 피곤하면 살짝 들뜬 느낌, 아니면 아침에 피가 좀 난다든지 양치할 때 피가 좀 난다, 치실을 쓰거나 치간칫솔을 쓸 때 피가 묻어나온다, 요 정도거든요. 차라리 충치가 생길 때처럼 아프고 이러면 치과에 갈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많이 없으니까 치과에 안 가게 되는데, 이렇게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했을 때 잇몸 뼈가 좀 많이 흡수되는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4 내지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가셔서 잇몸 치료하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2번처럼 뼈가 녹는 경우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죠. 한 군데에서 교합력을 지속적으로 받거나 결국 힘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힘 때문에 뿌리 두 개가 균등하게 이렇게 내려가지가 않고 한쪽 뿌리가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치아 교합력이라든지 아니면 치아 속에서 염증이 시작돼 가지고 뼈가 녹으면서 이쪽에서 치석이 있고 밑에서부터도 뼈가 녹으면서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크게 뼈가 녹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예후는 좋지 않습니다.
치료를 해도 원래대로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만약 이런 케이스가 된다면 그때는 발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어금니 한쪽 뿌리가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심하게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쪽만 녹았을 때는. 어떤 경우에는 동요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가 끝까지 녹은 경우에는 치료를 마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다시 동요도가 생기고 흔들리면서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만약에 한쪽 뿌리 끝까지 뼈가 녹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마 발치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분지부를 넘어서 이렇게까지 뼈가 녹았다. 이때도 이제 어금니는 뼈 뿌리가 2개 내지 위에 큰 어금니 같은 경우는 뿌리가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녹아도 생각보다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치과에서는 이 정도까지 뼈가 녹으면 어차피 여기서 더 녹는 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서 뼈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냥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자라고 대부분 치과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이런 케이스의 환자분이 오셨을 때 이거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10 중에 7, 8분 정도는 별로 안 흔들리니까 안 뺄래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건 잇몸 치료를 꾸준히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내려간 케이스는 잇몸 치료를 하더라도 이미 치근 분지부가 여기까지 노출이 돼 있고 이런 데 끼는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더 뿌리 끝까지 녹게 되고, 결국 흔들려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뺄게요 라고 했을 때 후속 치료, 임플란트가 되겠죠. 치료를 하기가 좀 까다로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뼈가 어느 정도 녹아서 가망이 없다라고 보여지면 흔들리는 거랑은 별개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남아있는 뼈를 좀 더 보존하고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치주염이 진행됐을 때 치과 의사 입장에서 발치를 결정하는 기준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뼈가 치주염으로 인해서 치조골이 흡수가 되는데 어디까지 녹았을 때 발치를 할까? 1번, 2번, 3번으로 한 반 정도가 녹았을 때, 뿌리 끝에까지 거의 녹았을 때, 혹은 여러 개의 뿌리가 있는 치아에서 하나의 뿌리가 다 나갔을 때, 이런 3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치주염으로 인해서 뼈가 녹는 원인은 제가 아까 치석과 과한 교합력, 이 2가지가 혼합이 돼서 이제 그 치조골의 상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뿌리에 금이 간다든지 신경치료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신경치료한 치아가 이제 시간 지나면은 오히려 뿌리에 금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신경치료하고 잘 쓰다가 뿌리에 금이 가면서 거기서 뼈가 녹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렇게 뿌리에 금이 가고 뼈가 상하고 이런 케이스는 거의 살리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치주염에 관한 얘기는 치아 자체는 깨끗한데 주변에 치주 조직이 상해서 발치를 결정할 때 이 정도 뼈가 흡수되면 발치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환자분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분은 이제 어금니가 있는데 뼈가 진짜 거의 이만큼만 남아있어요. 뼈가 다 흔들리는 상태인데, 치주염이 진행되면 치아는 깨끗하잖아요. 흔들려서 빼야 되는 건데, 아니 나는 이가 썩은 것도 없고 깨끗한데 이걸 왜 빼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도 그렇게 막 말씀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드려야 되나 라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치주염이 진행됐을 때는 오히려 충치는 잘 안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정리하면 이게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 절반, 그 다음에 저의 뇌피셜 절반인데요. 이게 치아가 힘을 계속 받잖아요. 우리가 씹는 힘을 계속 받게 되는데, 이 힘을 어딘가에서는 흡수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전적으로 치아는 무르고 뼈는 딱딱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힘을 받았을 때 딱딱한 콘크리트 같은 곳에 박혀있는 치아라고 하면, 거기를 계속 뭔가로 때린다고 하면 여기는 괜찮은데 치아가 힘을 다 받아서 이가 깨지거나 균열이 생기고 썩게 되고 이런 환자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요. 역으로 어떤 분들은 치아 자체는 되게 유전적으로 딱딱해요. 주변에 뼈가 물러요. 그러면 예를 들어 와인의 코르크마개 같은 곳에 박혀있는 치아라고 생각하면 그걸 계속 땅땅땅땅땅 때린다고 하면 치아 자체는 멀쩡한데 힘을 이제 코르크마개, 그 주변에 약한 뼈에서 힘을 다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뼈가 힘을 받으면서 치조골의 흡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충치가 잘 생기시는 분들은 의외로 잇몸 뼈는 치주 조직은 건강한 경우가 많았고, 치주염이 잘 생기는 분들은 잇몸 뼈가 약한 분들은 또 의외로
의외는 아니고 이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하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충치는 별로 없고 치아는 깨끗한데 치주염이 진행돼서 잇몸뼈가 녹는 경우가 있었다. 치아가 약한 뼈에 묻혀서 약간 흔들흔들하면 씹는 힘을 아무리 받아도 치아가 흔들하면서 충격은 상쇄되고 그 흔들하는 힘에 의해서 여기 조직들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잇몸뼈는 점점 녹아내려가고 이런 케이스들을 임상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꼭 인지하고 계셨다가 내가 충치가 잘 생기는 케이스면 어쨌거나 결국 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이니까 정기적으로 뭐 치과에서 이제 정기 체크할 때 주로 하는 게 교합 조정하고 두 번째는 그 주변의 치태, 플라그 같은 걸 제거하는 거잖아. 가벼운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태 제거를 꾸준히 하면서 결국 세균과 힘의 문제니까 이가 상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면 그래도 건강한 치아를 오래 쓰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